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총무원 포교부 업무 이해 및 어린이 청소년 포교 사례를 강의해 주실 지금 현재 총무원 포교부장 스님이시자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총무원 포교 밀양불교대학 학장이시고 밀양용궁사 주지 스님이신 정무 스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같이 죽비로 할까요? 네. 네, 죽비로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번 포교부장 정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도심속 한가운데인 주택가에 이러한 도량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각층에 올라오면 신발을 제가 정확히 신발 개수는 세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신발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많이 듣던데 우리 홍대 선언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참 이 지역의 홍대 홍익대학교 제가 예전에 그 성림에 홍대 다닐 때 그 대학 법회를 세 군데를 봤거든요. 이 홍익대 불교학생회하고 친구전문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 거기 이제 제가 세 군데를 봤는데 여기 홍대 주변에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왔고 그래서 정말 좀 젊음이 넘치는 그리고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 동네인데 이 가운데 홍대 선언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앞으로 무궁한 에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홍대 선언이 거창해서 정말 청렴 입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곳에서 불교 중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고교 결집대회 때 대전, 세종, 충청 3개 교사가 정말 행정 수도 도시인 세종시 광제사에서 결집대회를 공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특별교부장 우리 정범 스님께서 청하게 지원과 격려를 또 해주시고 우리 국제중독단 단장이신 우리 문종 스님 정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전법당 우리 회장이신 농원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스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뭐 주제가 이렇게 우리 총무 포교 업무 이해 및 어린이 청소년 포교 사례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료는 아마 책에 다 있죠. 예. 그래서 그 책 자료는 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포교팀 소개 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팀별로 소개되고요. 포교팀, 또 지원팀, 신도팀 이렇게 세 개. 잠시만요. 저희 포교팀에는 이제 그 사업 통합에 있어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교육원이 이제 교육부가 되고 포교원이 이제 포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원에서 프로 또 이렇게 바뀌고 일단은 총무원 원장 스님의 체제에서 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직속 기능이 또 가능했고 지금 하고 행정에 또 편의성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원장 선생님께 바로 직보를 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로 알려드리고 또 바꿔야 될 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려서 시정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의 어떤 편의성이 됐고 과거에 포교 원장 스님께 또 보고했던 이런 부분들이 또 총무원장 스님께 또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우리가 이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그 어릴 때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어쨌든 일원화된 방향과 또 총무원장 체제보다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또 현장에 그런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에 나왔다시피 저는 새 지원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팀, 포교팀, 포교 지원팀 이렇게 해서 자료도 여러분 잘 보셨듯이 저기 포교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법 준신 도랑과 함께 우리 불교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종적 수립을 해서 출가 장려 또 여러 가지 또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가 되었고요. 지원팀에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국제전법단이라 전법단이 총 11개거든요. 그래서 신도단체가 전부 16개, 포교단체가 포교사를 비롯해서 11개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전법단 지원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승강결사체 명부에서 하고 있는 인정연수의 어떤 결사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도팀에서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주로 이제 신도의 조직 관리와 또 이제 신도단체, 신도단체와 불교대학 그리고 조계종 우리 신도종 사업 이런 교육과 신도에 대한 진행에 관한 이런 단체를 지원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교부 팀별 소속 단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 전폭 중심 도량이 전체 우리가 50 전국에 서울, 부산, 광주, 부에서 52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폭 중심 도량이 지정이 되면은 포교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 행정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교육에 대한 또 기자재라든지 우수 도량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교팀별 소속 단체는 뭐 여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는 사실은 예전에 지관 총무원장 선생님 계실 때에 어린이 포교 3개년 사업이라고 3년간 총무원에서 직접 지원을 원장 선생님이 어제를 가지시고 직접 지원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우리 어린이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때는 우리 포교부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가 또 있었고 지원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에서 총무원장 선생님이 직접 그 예산과 직접 행정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정말 어린이 부교와 성장 시대였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는 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위원회를 좀 다시 좀 가동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파나미타나 우리 사단법인 동년 블레이베라 스카우트 이런 좀 풍경 소리 이런 것들 다시 좀 엮어서 좀 새롭게 좀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포교에 대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미래 세대 천진불들 희망의 불성의 씨앗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좀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있을 때 한번 새롭게 한번 좀 구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전복단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국제팀이나 어린이 위한 그런 팀들이 하나 조금 있었으면 좀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불련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학생 전복단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새롭게 또 개보수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또 이번에도 그 우리가 장학금 중단해서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에서 25명을 1인당 15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부교대학 총 우리 대학생 연합 회장님은 1,000만 원. 그래서 지금 종단에 4,600만 작년에는 2,500 정도 됐나요? 올해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좀 학생들 좀 전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포교부에 그래도 어린이 포교의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동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장을 좀 맡고 있고 1986년도에 대한불교 지도자 어린이 지도 연합회라는 태동이 부산의 영주암 정광 큰 스님께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 포교원장의 최총선임 또 이번에 포교 대상을 수상하실 정력 큰 스님 이런 역대 부산의 정말 큰 스님들께서 어린이 현장에 포교의 고심점을 가지고 태동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동년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올해 내년이면은 저희가 그 40주년이 되는 해고 사단법인 동년이란 법인 설립이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아직 보금자리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이사를 하다가 지금 부장 맡았는데요. 아주 올해 뭔가 좀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내년에 또 우리 법인으로 따지자면 더 큰 또 의미가 있고 해서 내년에 보다 좀 더 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 모금도 하고 뭔가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제가 예산을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어린이 전법의 해를 좀 우리가 지역 별집도 격려하고 하지만은 세종시처럼 영양 별집을 하기 위한 부산에서 어린이 불교를 또 이끌고 태동을 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어린이 청소년 별집대를 제가 한번 열고자 그런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걸음을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 또 어린이 불자들에게 좀 자긍심과 또 이런 우리 정말 불교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뒤에는 이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고요. 컵에 물 한 잔을 좀 따라. 저희가 지금 어저께 37대 내년도에
공무원 전체가 어떤 올해 성과와 내년에 보고 이런 것을 우리 원장 스님께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서로 또 공유를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부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스님들께서 또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함께 좀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올해도 우리 종단 최초로 지원 사업으로 출가 장려 단기 출가 제도를 어, 시행을 해서 지난 9월에 수덕사에서 막 10일간 13명의 단기 출가자를 입소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직접 출가를 하시겠다고 다짐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날, 아니 11월 22일 날 고창 선운사에서 9박 10일간 또 이렇게 2차 단기 출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분이 해서 그 5분에 관계없이 또 제가 느낀 게 그때 제가 11분 가운데 15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만은 학교 체험학습 또 9박 10일간 떠나서 왔대요. 체험학습을. 그래서 아니 중학생, 초등학생, 체험학생은 어디 해외여행이나 가고 뭐 자기 가족들하고 어디 갈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니까 절에 오고 싶어서 왔대요. 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었냐 하니까 그냥 오고 싶었대요. 그냥 절에. 그래서 참 꿈이 대단하다 내가. 예, 꼭 이렇게 9박 10일간 뿐만 아니라 항상 절에 와서 더 열심히 하고 꼭 스님처럼 추억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냥 말은 안 하고 끄덕끄덕거렸었더라고요. 그리고 20살 된 또 대학생이 한 명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시 휴학을 하고 왔는데 얘는 아마 축구할 것 같더라고요. 축구하려고 왔더라고요. 얘는 진짜로. 그래서 청년 축구가다가 앞으로 좀 희망이 생겼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여성분 한 분은 우연찮게 선운사 왔는데 그날 또 이 현수막을 보고 바로 발신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내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한번 경험하고 싶대. 경험. 예. 그분이 제가 볼 때 40대 한 후반 50대 정도 된 여성분인데 아무튼 제가 함으로써 좀 새로운 좀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할교구에서는 내년도 1월 달에 지금 진관사에서 또 이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내년에는 또 법무사, 권역별로 또 통도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종단의 또 지원 사업이니까 이렇게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출가 전체 인원이 90 정말 세 자리를 하려했는데 99명입니다. 딱 한 분이 중간에서 저거 행자 교육기관 한 분이 퇴반이 됐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포함돼서 한 100명이 세 자리가 됐을 건데 그래서 99명인데 최근 우리가 볼 때 2, 3년 정도 보면은 참 추가 인원수가 50명 뭐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올해 이제 합격이 사실은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이런 추가 학교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늘어진다면은 100명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전북단 같이 계시는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상자를 꼭 한 분씩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자를 한 분씩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저도 상자가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에, 저는 다문화 상자를 받았습니다. 다문화상 어떤 다른 스님 소개로 스리랑카 분인데 분이 11살에 이제 출가 거기서 해서 제가 23살에 데려왔거든요. 데려왔는데 이제 한국 온 지가 지금 이제 2년 조금 다 돼가는데 이번에 이제 행자 등록해서 정식으로 이제 이번에 행자 교육 다 받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제가 성가대학 강원을 또 보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에,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우리 한국 스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미얀마나 스리랑카, 뭐 캄보디아, 또 태국 이런 동남아 불교권에 있는 지금 현재의 또 성녀로서 할 수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그 좀 확대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도 좀 우리 종단에 좀 조건을 좀 맞춰서 좀 문을 좀 열어둬서 우리 저때 우리 추가에 대한 특위도 우리 정부장에 계시지만은 외국인들이 좀 조계종에 와서 좀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오든 뭘 오든 어떤 일을 오든 한국에 와서 또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은 외국인들이 좀 아마 추가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부하고 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정리를 해서 해 나간 다음에 충분히 외국인들도 추가를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가 지금 몇 시에 마쳐야 돼요? 지금 끝났네 벌써? 지난번에 우리 저기 국제 불교 박람회 때 보니까 2013년도에 서울 국제 박람회 때 보니까 7만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13만 명. 올해는 무려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무적인 일이고 그 중에서 70에서 80%가 20, 30대 MZ세대였습니다. MZ세대. 근데 정말 우리 그 불교 박람회 홍보를 통해서 이게 불교가 새롭게 좀 변하고 있다. 좀 희망적이고. 그래서 그 부스에 우리가 출가 상담에 대한 부스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 2, 3천 명 정도가 또 다녀가고 체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의 그 우리 요즘 뭐 K-컬처 힙합 시대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K-불교 이런 문화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좀 접근을 해서 그 세대와 함께 공감을 이루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출가는 아주 쉬운 일이고 좀 앞으로 아주 행복한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가의 홍보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좀 지속해 나가고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올해 이제 내년도 주요 핵심 사업에 출가 절벽 시대에 단기 출가를 더 확장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밀양의 용궁사 제가 이제 통도사말 용궁사 출신인데요. 저희 신대 중에 좀 제가 자랑하자면 탤런트 이상인 씨 혹시 아시는 모르겠어요. 옛날 파랑선에 있다. 무술하고 막 이렇게 놓은 그 친구가 우리 청년의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옛날 한 2년 전에 저하고 BTN의 카피라는 프로에 선호영 그 카피라는 프로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상희 씨가 45살에 결혼했어요. 45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나이가 55입니다. 55인데 아들을 3명 낳았어요. 3명. 그것도 아들. 삼총사인데 그래 제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가졌을 때에 그 임신을 했을 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얘는 분명히 추가해야 된다. 이제 추가 안 하면 애가 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 분명히 부처님과 나와 약속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들이 탄생했는데 순산을 해가지고 그날은 어떤 날이 순산했냐? 우리 그 법당 무량수강에는 법당을 옛날 법당을 구법당을 새롭게 이제 2층으로 만드는 그런 불사였는데 상냥식 때 그 산모가 왔어요. 그날 상냥식 때 산모가 왔는데 제가 순산 기도를 그날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음, 그 순산 이게 출산일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뭐 병원에서는 일주일 뭐 열흘 뒤에는 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느낌에 곧 올 것 같더라고. 그 느낌에. 그런데 진짜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상기를 느끼가지고 그날 바로 출산했어. 우리 법당의 상향식 날. 그래서 얘는 분명히 부처님의 인연이 있다. 얘는 꼭 추가 좀 시켜라.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또 확답을 받았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추가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기존 신도증을 좀 현실화 맞도록 좀 학대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증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처음부터 94년부터 이렇게 발급이 됐는데 사실 이 신도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주사찰을 갖기 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주사찰 갖기 운동 시작이었고 그리고 신도증을 만들게 되면은 분명히 3기위계와 5계를 받고 불명을 받아야지만이 그 신도증에 불명도 넣고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본 교육이라도 사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전 월주 종무원장 큰 스님께서 계실 때에 시작된 사업이었고 당시 최초로 신도증을 만든 사찰이 어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조계동 신도증 최초로 만든 사찰. 그 최초로 만든 사찰이 바로 진관사였습니다. 진관사에서 200, 정확한 이름 모르겠지만 한 200여 명이 우리 종단 신도로 최초로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기 됐는데 어쨌든 신도교육을 체계화하고 신도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주 사찰과 우리 불자의 종도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발급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필요치 않든 안 필요하든 주민등록증 다 계시죠? 아직 계시죠? 추가하셨다고 주민등록증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조계종 신도라면 그래도 필요하든 안 하든 우리 정도로서 사고대중의 한 일원으로서 신도증은 반드시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3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1000만 불자 뭐 2000만 불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죄송스럽게 쓰는 것만은 아직 100만도 채 안 됩니다. 채 안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호금 재납부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원 내는 것도 지금 30년에 아직까지 만회예요. 그것도 아직까지 각 사찰에서 우리 주지 선생님들 관심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의지가 없거나 뭐 애정심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늘 계신 주지 선생님들은 우리 전법단 선생님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붙자님 좀 많이 좀 신도증 발급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는 이제 그 관람료 사찰 이게 있을 때는 그냥 그나마 조금 납부율이 조금 좋았었습니다. 관람료 사찰. 지금 그 관람료 사찰 그 입장료가 폐지됨으로써 사실은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을 좀 하고자 하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도점은 3개년 사업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재납불도 이렇게 좀 늘려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호금도 지금 10,000원을 내는 것을 또 2만 할 건지 3만 할 건지 좀 현실화해서 제주사찰에 대한
그 포교 기금도 좀 마련되고 종단에 또 포교 기금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지금은 이제 2023년도부터 모바일 신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그렇게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형 신도증에서 지금 모바일 신도증으로 지금 개편이 되고 있고요. 어떤 그러면 신도증이 아닌 모바일 신도증 우리가 그걸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고도화 사업 안에 내용을 뭘 담을 건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찰 소개라든지 우리 불교 자료라든지 또 108의 마음거울이라든지 불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오는 그 우리가 전국 사찰에 또 현황도 볼 수 있고 명상의 말씀, 선명상에 대한 이 내용도 지금 다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고도화를 해서 사찰 교무금도 여기 모바일에서 납부 자기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재납부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또 지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템플스테이도 지금 뭔가 좀 혜택을 좀 줘서 우리 전국에 한 템플스테이 136이 되나요? 그래서 이 템플 하고 있는 사찰에도 신도증 재납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템플스테이 사찰에도 좀 많이 이 신도들이 와서 좀 체험도 하고 이런 서로가 윈윈이 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무금을 재납부를 좀 높이게 이분들의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찰에 또 이 신도들은 또 주차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주차료를 또 감면하든지 또 무료하든지 또 그 사찰 안에 또 용품점을 또 우리가 뭐 어떤 구입할 때 그것도 할인율을 좀 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동대병원, 일산병원의 경주병원이나 저 양산 부산대 한방병원이나 강원도 하이온 리조트나 또 여러 저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경의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그 협약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좀 해서 신도님들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증 재납불도 이제 현실화해서 높인다면은 교목을 높인다면은 이런 자기가 원하는 사찰에 등을 달아준다든지 추구를 해준다든지 지금 아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뭐 직행 사찰에 먼저 해본다든지 우리 5대 보공 사찰에 뭔가 좀 시도를 해봐서 또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신도증에 대한 확대 개편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가만 했던 교육의 보살 제도를 우리 신도들도 함께 좀 동참하자. 신행과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스님들과 같이 이 결제 기간 중에 좀 신행에 대한 또 우리 전에 포교원에서 책자가 나와 있는 그 5대 수행법이라는 한 90여 페이지 쪽이 그 책이 좀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포교부에서 제일 좀 강한 게 이게 생각만 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찰에서 주의스님들이나 일반 사찰의 신도인들이 이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활용을 좀 하고 이런 결계 보살 제도를 좀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서 좀 제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5대 수행법의 첫째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이 5가지 수행법을 좀 가지고 불자님들의 우리 기본적인 덕목과 수행법을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생활 속에 이런 수행이 되고 좀 뭔가 불자다운 이런 모습을 갖추어질 때 우리 종단이 좀 건강하고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할 말은 많은데 다음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어쨌든 2박 3일간 이렇게 교육하시는데요. 모든 에너지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지금 행동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꽃이 하나 있으면은 그 꽃잎 하나하나가 있어야지 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입 한 입 꽃이 모이는 듯이 그 꽃을 이루듯이 우리 오늘 전독단 여러 선생님들도 성가 인정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진해 주신다면 정말 한국 불교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단이 바뀐 그 구조 변경 후 첫 그 총무원의 포교 부장을 맡으신 정무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 국제정법 제2회 국제정법의 날 국제정법 컨퍼런스가 곧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바로 가사 초하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스님도 오셔야 되는데 대학생 법관장님 좀 앞으로 오시면 스님들 앞으로 좀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디 좀 있습니다. 오, 우리 마이크 들어가셨네. 어디 와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앉으시면 네. 네, 배고파? 네?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연관이 있어야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없는 거보다 어디 존경하는 스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한국 불교의 전법과 포교를 위해 헌신해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홍대선원 준환입니다. 제2회 국제전법의 날은 국제전법의 길에서
일당 100의 원력으로 애써오신 분들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서로 돕고 협력하며 더욱 깊은 전법의 길로 나아가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2회 국제전법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 같이 3귀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니다. 어리가 아름치며 일합니다. 어리가 일합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독송하겠습니다. 아바냐바라밀 가심경관여제보사리 깊은 가냐바라밀 가밀 것을 비추고 건너고 통해서 건너든지라 아리냐여 색이공하다르지 공이색과 다르지라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서사행식도 불하게 사리나여 모든 법은 구하여 나시도면하시고 더럽지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길지도 들지도 않는지 여러분은 운행은 세계하고 여사행식도 없음 아기리 얼씬도 없고 색성형 미축법도 없으니 은혜 경기도 의식의 경배까지도 무명도 무명이 나만까지도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나만까지도 거짓말도도 없으며 이래도 준거 어릴 것이 없는 사단계보다 아냐바라밀가를 세요 아그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뒤막힌 헛된 생각을 물리고 완전한 절망에 들어가며 성체의 모든 것처럼 아냐바라밀가를 이해하고 세상의 깨달음을 아냐바라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이 없는 주머니며 무엇과도 힘들고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신실한 어마하지 않은 불치는 이제 마냥 하나님 가수를 말하게 아재 아재 마라 아재 마라 순간에 모든 아재 아재 마라 아재 마라 순간 오지 사바 아재 아재 마라 아나승아제 모지 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2회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원 포교부장이신 정무 스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 단장이신 구원 스님 오셨습니다. 국제 전법단 지도복사이자 연등회 사무국장인 진용 스님 오셨습니다. 네팔 이주민법당 용수사 주지신 길상 스님 오셨고요. 스리랑카 마하보리사의 아치사라 스님과 소비타 스님 오셨습니다. 오시는 중입니다. 미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브라질 진각사 주지신 청원 스님 안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총무원의 우리 포교부의 사찰 지원 팀장이신 신학년님과 지원팀 행정관인 이승은님 오셨고요. 네, 또 사회부의 국제팀장이신 이미란님과 주임이신 윤태훈, 유정현님 오셨습니다.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협회 사무국장이신 정소영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제포교사회 회장이신 성문 조호규 회장님과 또 부회장 조진원님, 지휘자 문명한님, 사무국장 박현진님 오셨습니다. 해외 특별교구 북경 만월사의 정춘선님과 이정선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원사에서 황선자님, 김은혜님, 이은미님, 조선주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승려 연수교육에 국제전법단 연수교육에 모여주신 지도복사님들과 또 많은 스님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제전법단장 신임 단장으로 취임하신 문종 스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종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런 공간을 또 내어주신 홍대선 주지 준한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필요합니다. 병단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포교부장 선생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해외 특별교구 네, 교구장 권한대행이시지만 뭐 교구장이시죠. 우리 정범 스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우리 마 이주민 네, 상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또 국제전법단 거의 고문이시죠. 그렇지만은 부단장 역할도 잘해주고 계신 도재 스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해야 되지만 또 중복되니까 우리 내빈 소개는 다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그 국제전법의 날을 준비를 하면서 했었고 이제 올해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작년처럼 그렇게 큰 장소를 빌려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내부적으로 경년에 걸쳐서 올해 좀 내실을 다지고 또 경년제로 조금 크게 하고 좀 줄이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좀 장소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인원을 많이 좀 제한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지만은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려서 좀 인원을 줄였고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 연수 교육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좀 초청 아닌 초청을 했지만은 이 자리가 뜻깊고 또 이런 공동의 또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또 발전할 수 있고 포교 역량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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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요, 축하 말씀이 있겠는데요. 해외 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문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네, 해포교 어떠다가 한 20여 년 전에 경험을 하고 나라도 기억을 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달려왔는데 한 17년 전? 벌써 그렇게 됐나요? 2007년도 공간이 생겼어요. 저희들 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우리 뭐 국제포교사의 역대 회장님들하고 저하고 큰 마음을 냈고 또 마주협이 동참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간을 생기면서 달려온 지가 벌써 그렇게 꽤 됐네요. 근데 작년에서야 우리 이제 이 연수는 벌써 몇 차례 했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데리고 미국까지도 가고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또 포교사님들 마주협하고 같이 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 가족들, 다문화 가족들 한 1000명씩 모아가지고 또 행사도 해보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항상 해외 나가서든 한국에서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로다가 반복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이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작년부터 제1회 국제전법의 날, 종단이 좀 제발 국제포교의 날, 뭐 국제전법의 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이러다 내가 숨 넘어가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포교부장 스님 이 첫 통합 종단의 첫 포교부장 스님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거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해온 단체인데 종단적인 차원의 그러면 이제 포교부장 스님이 주관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요거로 내년에부터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성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모든 단체들이 너무 많고 고생하는 회원님들, 저 특히 우리 국제포교뿐만 아니라 마주협도 그렇고 외국인 스님들이라든가 외국인 스님들 돌봐주는 분들 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다 초빙을 해서 해외 포교에 관련된 역량을 한번 총 결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아시다시피 조계사하고 봉은사는요 우리만큼 되는 스님들과 인원을 운영을 해도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하시라고도 말씀드려야 되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것도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더라도 2회 국제정법의 날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새로운 스님, 단장 스님하고 우리 홍대선언 준환 스님 여기 개최하는 홍대선언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라도 형식을 갖춰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속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좀 하게 좀 여러분들 하다 안 하다 저분 포기했다가 1, 2년 지나니까 안 보였다 이런 얘기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국제전법단장까지 심지어는 같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드디어 뉴욕에서 17년간 제가 뉴욕 쪽으로다가 일만 보내면 그걸 전부 다 처리해줬던 우리 스님이 서울 근처에 지금 어쨌든 와서 계시는 바람에 넘겨받게 됐어요. 이제
해외 교구장만 좋은 분으로 이제 다시 모시게 되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더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해외 포교 역량이 가장 크게 발현되었던 여기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숭상 큰 스님의 지금 손주 상자입니다. 요 준원 스님이 손주 상자예요. 손주 상자인 준원 스님이 다시 한번 50년 숭산 스님의 포교 원력을 이어받아가지고 홍대선언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팔에다가 일을 벌리는가 동시에 지금 뉴욕에도 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만 모아줘도 당분간은 우리 준한 스님이 외부로 활동은, 제가 해외 나가야 될 일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준한 스님이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공간이 서울 근처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3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본인이 막 망치 들고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미안하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 너무도 메꿔주고 있는 신임 단장 스님과 홍대선언 주의 스님, 그리고 내가 조금만 게을러지려고 하면은 항상 광주에서 달려와가지고 나보고 내 종회원 중에서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 도제 스님만 만나면 맨날 1시간씩 무릎 꿇고 얘기 드려야 돼. 지금 이주민이 100만이니 2만이니 이런 시대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막 한 거의 20년째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국 불교의 해외 역량이 계속 지속되고 커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교구장이신 정보원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포교부장이신 정무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담배 올리겠습니다.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범 종혜원 스님께서 국제정법의 날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올해 지금 2회째를 맞이하고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종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것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저희가 이제 종단에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또 환경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해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국제정법단 소속된 스님들과 또 우리 특별교구 충무대행 우리 정범 스님과 함께 우리 또 도제 스님 또 함께 우리 또 문종 스님 여러 우리 준한 스님 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북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일정상 제가 격려사를 대신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사, 국내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시는 국제정법단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의 고귀한 원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묵묵히 한국 불교 정신과 전통을 세계에 알리며 인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국제정법단 단장이신 문종 스님을 비롯한 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제2회 국제정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여러분의 활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인류를 잇는 다리이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숭고한 사명입니다. 낯선 땅에서 한국 불교 정신을 전하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고구를 떠나 타지에서 신행 생활을 이어가며 불법 홍포에 정진하는 해외 사찰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미래 불교의 희망이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전법의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하지만 그 길은 곧 위대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심은 가장 강력한 전법의 힘이며 꾸준한 수행과 정진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 법문과 한 분의 미소, 작은 자비행 하나하나가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전법단과 세계 각지의 불자님들이 맺은 인연이 커다란 연꽃이 되어 세상의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원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포상 시간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마련한 상입니다. 총무원장상을 받으실 분은요. 네, 또 계시는 네, 전 국제전법단장이신 정범 스님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창장 제2025-322 전 국제전법단장 정범. 위 스님은 종단의 해외 특별교구 국제전법단 설립과 활동에 적극 기여하여 해외 포교와 국제전법단의 위상을 드높였기에 하에 모범이 되어 2025년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도구장 스님 잠깐 꽃은 저한테 주시고요. 잠깐 자리에 잠깐 서 계십시오. 그래요? 네. 한번 주셔야 돼요. 다음은 해외 특별 교구장 상입니다. 줌에 지금 계신 바로 미중 서부 지회 소속 라스베이거스의 보리사 주지인 형전 스님입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을 해주실 분은 해외 특별 교구장이신 정범 스님. 표창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2025-1호 표창장 미중 서부지회 라스베가스 보리사 주지 형전. 위 스님은
2004년부터 국제전법의 원력으로 이주불교,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계층 포교와 함께 한국 불교 발전에 헌신하였기에 2025년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범. 감사합니다. 네, 형전 스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네. 네, 온라인 시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저 TV 앞에 놔주시면 괜찮아요. 소감을 한 말씀 드려야겠죠? 예, 스님 준비되셨나요, 형전 스님? 선생님, 저 지금 바깥이라서 소감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은요.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회장상입니다. 바로 네팔 이주민 법당 용수사 주지이신 길상 스님께서 상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회장상은 네, 고재 스님께서 표창장 제2025-1호 네팔 이주민 법당 용수사 주지 길상 스님. 위 스님은 평소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한국 불교 홍토에 기여하였고 네팔 불자 모임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국내 거주 이주민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2025년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호산.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자리를 꽃다발을 충분히 이렇게 바꾸시는 게 꽃다발을 보여야 돼. 네,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길상 스님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제가 연락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국제전법 단장상입니다. 바로 받으실 분은요, 제가 쑥스러운데, 저스트비 청년 대표 금타 윤지웅 님이십니다. 표창장 제2025-1호 저스트비 청년 대표 금타 윤지웅. 위 불자는 평소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전법 포교에 정진하였으며 자비 실천이 다른 이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5년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문종. 축하드립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상은요, 국제 포교 사회 회장상입니다. 국제 포교 사회 수상하실 분은 합창단 지휘자이신 문명하 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제25-11-1호 국제포교사 대법성 문명하 위 불자는 평소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전법 포교에 정진하였으며 자비 실천이 다른 이의 모범이 되었기에 2025년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9년 11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 조규태. 축하드립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요, 5분 시상하신 5분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제 포교를 위해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요, 제2회 국제전법의 날 국제전법 컨퍼런스 단체별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소개는 국제전법 단장이신 문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선 행사 사회를 봐주신 우리 준환 선생님께 박수 드립니다. 행사하면 박수 많이 쳐야 된다. 그래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거창합니다. 컨퍼런스인데 뭐 그냥 소개하고 또 그동안 가지고 이 포교를 하면서 늘상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요 시간을 짧게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제 우리 국제포교사회 회장님 께서는 그 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한 3분 정도 국제포교사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하나 더.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제포교사회 회장 성문 조기태입니다. 단체 소개 오늘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준비가 되겠지만 3분으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포교사회는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국내외에 계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는 목적으로 1998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있으면 30주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많은 그 커뮤니티와의 그 접촉도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더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정범 스님이 그 주도하시는 국제전법 활동 또 이주민 협회라든가 여러 관련 단체하고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국제전법이라고 하는 국제포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또 서로 지원하는 그런 큰 힘이 돼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마이크를 우리 마하 이주민 공동 대표이신 도재 스님께 좀 한 3분 정도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이제 공동대표로 있는 도재스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995년도 때 이렇게 해서 막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현재는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막 단체를 좀 등록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처음에는 12개의 단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단체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동대표가 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호선 스님이 지금 상임대표로 좀 계십니다. 그래서 공선사의 주지로 계시고 그래서 바꾸셔서 오늘 문 앞에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2011년도에 해외 의료봉사를 행안배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해가지고 올해 8회째 하고 있고 전국에 이제 얼련마다 이런 것들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구미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또 광주 이렇게 단체들이 그 얼련마당에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는 전 총괄장 자선 스님이 꼭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2005년부터 이런 것들이 단체 경력 20여 년 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글로벌 센터를 또 이렇게 종단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원래는 사회부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밖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야단체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사회부 안에 사회부장 스님이 공동대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협의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를 길당 스님께 네팔 사찰을 운영하고 계신 스님께 한국에서 이제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찰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의 동두천에 네팔 이재민 법당 영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 이재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 현재 네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숙식을 제공하는 도중에 조금 저희 그 절에 숙식을 원래 숙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절 그 구조가. 근데 거기 절이 텅 비어 있어서 제가 이제 숙식을 제공하게 했는데 주변에서 조금 문제가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조금 한 3개월 정도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숙식을 제공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우도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정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들이어서 조금 이제 이런 우리 관심해 주시는 많은 스님들 주변에 많이 주변 그 단체에서 도움을 조금 받아가지고 처리는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연등의 국장 진용 선생님께 넘겨서 이번에 연등에 이제 영국 런던 다녀오셨는데 그 국제적으로 연등회를 알리고 그런 소감, 소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진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연등회에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저희한테 연등 만들기와 행렬을 좀 하는 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원하고 저랑 이제 가가지고 연등 만들기도 하고 행렬도 이제 대형 박물관에서 런던 대형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연등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면서 느낀 게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게 만들면서 이거 정말 명상 같았다. 만드는 내내 되게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행렬하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저희 보면서 등을 하나씩 만든 거를 들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박물관 안에. 근데 되게 관심 많이 이렇게 가져주시면서 되게 좀 약간 뭉클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큰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저희가 등을 만들고 같이 행렬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뜻깊었고 명상 요즘 이제 선명상도 많이 저희가 이제 원장 스님께서 이제 포교하고 하시는데 정말 다른 게 명상이 아니구나.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손수 만들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들고 이제 그냥 걸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명상이 되고 만드는 데는 나에게도 명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을 시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연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청년대학 전범 단장이신 능원 스님 마이크를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냥 하셔야 돼요. 지난번 되게 새로운 거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빨리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데 네, 감사합니다. 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뭐 올해는 못하고 우리가 한 분 저기 보건사에서 오신 시도님 중에 한 분 마이크 받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보신 이제 제가 볼자의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살짝 짧게 듣고 싶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네. 다들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스님들 많이 봐서 좋았다 아니면 뭐 작년에도 할인가게 참석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여기 홍대서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와서 정범수님 팬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하시는 거 그냥 항상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딱 조금만 더 말씀하실 건데 이제 북경 만월사 신도에 네, 북경에서 오셨으니까 또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만월사에서 예전에 다녔고, 지금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런 행사가 있는 건 처음 봤고요. 우리 선정화 보살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참 뜻깊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의 그 모든 절들을 조금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늘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초청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아까 내린 속에 이제 오고 계시는 스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스리랑카 마하보리사 아치사라 스님 마이크를 드려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길도 잘 모르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22년 전도 이제 한국에 외국인들 위한 보교 활동하고 있어요. 2003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들 위한 목장을 마하보디사 이름으로 시작했고 아직까지 이제 양주에서 마하보디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스님
옷을 보면은 우리 한국식이죠. 예, 스리랑카는 원래 따뜻한 나라인데 한국은 사계절 있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복식 이렇게 바꾸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범 스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또 해외 교구장 예, 의견을 또 한번 주시죠. 스님. 네, 다른 의견은 아까 사실은 어제도 우리 국제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다 했던 내용의 일환이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한국 불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제 스스로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제팀장님한테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전법단이 저희가 소속돼 있는 거는 포교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제전법팀장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났는데 사회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안한 게 좀 있었고,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 22년 전에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와치사라 스님을. 그때는 스리랑카 스님들도 별로 없을 때 스님이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지금까지도 22년 동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근데 그 사이에 도제 스님도 스리랑카 상자가 생겼고, 나도 스리랑카 상자 스님이 생겼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 20년 사이에. 그래서 도대체 스리랑카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명이나 와서 살고 있는지도 우리 그 국제팀에서 얼마나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벌써 우리는 가깝게 사찰들과 스님들과 함께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스리랑카는 스리랑카, 또 베트남이라면 베트남, 또 국가로 따지자면 태국이 얼마나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전 태국에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또 태국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본부가 요즘에 천안 아산 쪽에 이렇게 자리를 또 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와치사라 스님을 많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 절이 의정부 어디 계셨죠 지금 요즘? 양주. 양주의 이 경기도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리랑카 절은 마하위아라는 아산에 있는 절, 그다음 태국 본부가 또 천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베트남 본부 원어사라는 게 또 천안에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 아산 천안에 있는 분들하고만 좀 가깝게 하고 있는데 그 제 전공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거는 마주협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 도제스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전법단은 지금처럼 우리 국내에 계신 스님들과 또 국제포교사님들이라든지 활동하는 분들의 모임체지만, 제가 하고 있는 해외 특별교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찰, 스님, 신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국제팀은 종단을 대표해서, 국제팀은 모든 국제교류와 행사와 내용들을 함께하는 게 국제팀이고, 포교부에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데, 포교부는 군포교하고 해포교는 그 교구가 생겼다는 핑계로다가 그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어요. 워낙 신경 써야 될 게 포교부가 많으니까. 군포교, 순종교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해포교, 해교구가 있고 국제전법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해외 그 국제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포교하면은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분화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화된 것들은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것만 좀 해주신다면 저희는 여기도 오늘 당장 모든 분들 사회부 종단에 굉장히 큰 조직이 그 복지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복지법인이 해외 원조 사업을 또 굉장히 해요. 그 해외에 지진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발대 파견하고 막 이러는 게 복지법인에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스님들이 지방에서부터 해온 게 그 지구촌 공생이라고 그래갖고 월주 큰 스님이 해가지고 해왔던 거, 성관 큰 스님이 하는 뭐 그 로터스 월드,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장 하고 있는 묘장 스님이 하고 있는 더 프라미스, 뭐 이렇게 이런 단체, 원조하는 단체들은 여기 한 명도 초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스님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줬지만 마주협의 역사도 그게 30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개별 스님이 지역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단체를 협의체라는 이름을 왜 썼겠어요? 종단에 직접 설립을 해가지고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구미에서 하고 있는 스님,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는 스님들이 우리 이거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우리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생긴 게 마주협이에요.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그러니까 단체는 지역이 오히려 커요. 근데 중앙에서 마주협이라는 곳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게 지금 불과 10년 법인 돼가지고 하는 지는 얼마나 됐다고요? 단체 만들어진 지는 20년.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10년 동안 노력하다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지금 20년 돼가지고. 근데 17년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제가 이제 해외 살다가 왔을 때이기 때문에 공간만 같이 만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한 게 지금 종단에 있는 그 국제 사무실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거기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목적 잠자는 거는 뭐 온갖 신경도 못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해결을 해준 게 우리 홍대 선언이었다. 이런 형태로다가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이제 준한 스님께 드리고 이제 준한 스님의 소회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홍대선을 하면서 또 다국적 상자도 받았습니다. 이제 중산 스님의 증손 같이 네 그렇죠. 네. 숭산 스님의 손자 준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홍대선언에 어렵게 또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선배 스님들, 어른 스님들께서 닦아오신 길을 이제 후배들이 잘 이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고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그런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힘을 많이 모아주시고요. 많이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콘텐츠 시간이 다 되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포교 부장스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이 매듭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다 마무리 말씀 예, 조금 좀 원전 선생님 뜻을 받들어서 너무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이렇게 열심히 주시는 스님들 보니까 참 희망이 생깁니다. 어쨌든 우리 정범 스님을 이슈로 해서 우리 미래 세대 정말 우리 법자를 끌어갈 수 있도록 또 다국적 다문화 시대에 또 해외 포교가 더 활성화되고 또 국내에 있는 또 외국인들 이런 포교가 더욱 활성화돼 가지고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우리 인종을 차별하고 또 나라를 또 뛰어넘어서 어쨌든 한국 불교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도 종단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님 설명을 저거 해야 돼요. 저희 대학정법단장 스님이 온 게 그 두 스님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조스비 히말라야 그 고글식이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7일 날 했었고 그때 이제 저도 갔었고 우리 청년대학 전법단장 능원 스님도 가서 내년도에 그 불교 대학 동아리 학생회장이랑 또 학생 청년 동아리를 지도하는 스님들을 포함해서 한 20, 매년 20명 정도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차적으로 한 5개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내려고 이제 청년
대학 전반 단장 선생님 이제 펀드레이징을 또 하셨고 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이 젊은 자라나는 청년 불자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봉사, 헌신 활동하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옆에서도 불교는 힙하고 또 저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밑바탕에는 우리 준한 스님도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못해서 했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렸고 컨퍼런스는 뭐 다 들어보면 좋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제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 있죠? 네. 여기 현재 사진 촬영 홍대선언 스타일로. 방송 네. 하고 그러면 앉아 일어나니까 사진을 먼저 찍고 사홍선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일대로 예. 네. 핸드폰을 찍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 계신 신도분들이 저 뒤로 가시고요. 사진을 여 뒤에서 찍으면 다 나옵니다. 신도님들만 뒤로 가시면 돼요. 네. 요 프랭카드 앞으로 네. 요게 홍대선언 스타일로 사진 찍는 겁니다. 네. 네, 스님들께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밑에를 내리면은 잘 나옵니다. 저 혼자 올라갈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시면은 한 명만 올라가자. 네. 올라가서 찍어서 편집 보고. 네. 잘 나옵니까? 카메라맨?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책상 밑으로 그냥 깔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책상 올려가 좀 크게 보세요. 무지 않게. 라이트. 한 5cm만 더 땡겨. 좋습니다. 네. 자, 카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합장하시고. 장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여기 스님이 잘 안 나오셔서. 시연습니다. 시현 스님 일로 오세요. 여기 스님도 혹시 TV에 다닙니다. 네. 저기 지용수 옆에 오래 주시면 돼요. 지용수 옆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팅 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안 찍어도 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